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를 해버려갖고 저를 스님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스님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옷을 그렇게 옷이, 예, 이게 제가 잘 입는 옷인데요. 오늘 머리를 좀 깎고 왔어야지 딱 진짜 스님 같은데,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신학을 전공했는데 왜 신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일을 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논문을 썼는데 졸업할 때 논문 주제가 세계화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뭐 세계 곳곳을 막 다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문제인데,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가난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신학 논문인데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관해서 제가 연구도 했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와 관련된 게 건강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 쓴 것 같습니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앞으로 5주죠. 5주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뭐 중간에 뭐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시작했으니까 출발선에 쓰셨으니까 제 바람은 완주하시기를, 잘 못 달려도 되는데 완주는 꼭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좀 생각 좀 해보고 하실 거. 네, 아마 네, 앞에 앉으시죠. 항상 앞자리는 비어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기는 왜 여기를 비워놓은지 아세요? 침 튈까봐. 침 튈까봐. 침 중에 가끔씩 로얄 젤리가 나와갖고 하여튼 조심하셔요, 두 분. 이쪽에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보건소 우리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에 망쳐버리면 속된 말로 죽 써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맡은 임무는 이거 되게 재미있고 할만한 거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딱 느끼게 하는 게 제 목표. 제가 목표가 아니라 저 선생님들 목표예요. 저기 보건소 선생님들 소장님의 목표인데 제가 그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저 혼자는 안 되잖아요. 함께 한번 달성해 볼까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행 떠나듯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거 한번 그거를 중심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잠깐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오늘 가장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처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이 뭘까? 이런 거예요. 건강이 뭘까요? 건강하다 이런 게 뭘까요? 행복하다는 네?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다. 근데 왜 건강을 행복이라고 쓰지 않고 건강이라고 썼을까요? 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건강하니까, 몸이 행복해야 행복하니까 그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기 있으면 더 좋은데 저거 조금만. 그래서 건강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아는 거를 뭐 물어보냐 뭐 이렇게 해요. 건강 그러면은 먼저 이게 건강 그러면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몸이 건강이야. 몸이 건강. 그 건강이잖아요.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예요? 몸이 안 아픈. 이 얘기를 꼭 해요. 안 아픈. 정신적으로 안 아파요. 그렇죠. 뭐 예습하셨어요? 딴 동네에서 지금 배우시고 오셨나? 몸이 안 아파요. 정신이 안 아파. 이게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몸, 신체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신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정신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몸과 마음, 육체, 이거 잘 안 나오는.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있잖아요. 어느 나라 사고방식일까? 이 나누는 거. 네? 서양. 그렇죠. 이게 서양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몸과 마음을 나누는 거. 육체와 정신을 나누는 거.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몸은 병이 들어도 정신은 말짱하고, 이 정신은 불멸이에요. 불멸. 정신은. 그래서 몸은 소멸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든가 뭐 이렇게 썩잖아요. 그러나 정신은 썩지 않고 정신이 온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데아, 그 이데아 세상으로 간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영원 불멸 사상인데, 그게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요즘 이렇게 쓰죠. 마음. 내 마음대로. 마음. 여기에 몸과 마음을 합쳐서 제가 요즘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된대요. 야, 읽어보세요. 읽을 줄 아시는 분. 모함. 이게 아래 하자가 이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맘이라고 읽기도 하고 몸이라고, 이게 오와 아의 중간쯤이라면서요. 몸도 되고 맘도 된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육체와 정신을 이게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가 아프면 정신도 같이 아픈 거고, 정신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픈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적인 사고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안 아픈 거, 이런 걸 지향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보다는 육체 쪽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그죠? 이건데 마음 문제는 굉장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몸 아픈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점에 더 위험할까요? 정신이 위험하면, 아니, 마음이 아프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몸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프면 나만 아파.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 피곤해. 힘들게 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위험한 것은 극단적인 결정을 막 해요. 극단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마음이 고요하다가 하나 딱 걸리면 있잖아요. 막 이게 불뚝불뚝.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저는 그런데 참, 저는 이렇게 표정도 되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죠? 아닌가요? 저 되게 착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의 키가 작다고 누가 하면 아니, 저의 약점을 누가 딱 건드리면 이게 옛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콤플렉스가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뚝 솟아요. 그래갖고 괜히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싶고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살면서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병이 들면 반창고 붙여서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은 오래가. 치유됐는 것 같은데도, 다 나은 것 같은데도 오래가요. 근데 몸은 아프면 새살이 돋으면 어떨 때 더 건강해지기도 해요. 팔 부러졌던 분 있잖아요. 팔 부러졌던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이 더 건강해졌다. 이런 게 있어요. 몸과 마음. 그 중에 이 마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건강 문제, 몸이 아프다, 정신, 마음이 아프다라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안 아픈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런 문제까지 나가요. 요거는 개인 문제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안 아픈 건 개인 문제에 가까워요. 물론 몸 문제는 개인 문제만도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건강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나 개인 혼자 저기 운동장 막 돌면 돼요. 돌고 막 걸어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이런 운동이 있던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1530? 들어보셨어요? 1530 운동? 아, 어디 가니까 1530? 예?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선생님 오늘 일주일에 5번 30분. 오, 저분이요? 저 졸업하세요? 우등생. 어디서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5번 30분씩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요즘 독일에서 연구한 연구자료 나온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30분 운동하면 수명이 7년 들어보셨어요? 7년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연구. 며칠 전, 얼마 전에 나왔어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빠르게 걸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개인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들어볼게요. 어느 동네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100세가 막 넘어요. 100세가 넘는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이. 거기서는 막 90세도 청년이야. 이런 동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정적이어서 그래요. 청정적. 여기는 어디냐면 오키나와 지역의 어느 섬 마을에 가면 거기는 100세가 그냥 평균 100세가 넘어요. 120 막 산대요. 왜냐하면 아주 청정 지역이고 이 사람들은 문어 먹물 있잖아요. 문어 먹물을 많이 먹는데 비결이래. 그게 하여튼 그게 그렇게 좋다네 몸에. 아무튼 청정 지역에 살아서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공기 좋은 시흥에 사는 사람하고 공기 나쁜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이 열심히 마음 명상하고 개인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과 별개로 신천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할 수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럴듯한가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으면 한 사람도 많았는데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 문제의 사회적 결정.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도 있더라. 개인의 문제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결정된 문제도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선생님은 어제 들으셨는데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캐나다의 캄포벨라 섬이라는 섬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조사로 들어간 사람이 그 마을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10살짜리가 죽었대요, 지금. 왜 죽었냐? 근데 원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왜 죽었냐? 왜냐하면 따져봐야지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다니까. 사인을 의사도 분석하고 지역사회 분석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이유가 파상풍에 걸렸어요. 파상풍 아시죠? 못에 찔린 거예요, 발을.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아이가 10살짜리가 못에 찔렸냐? 그 아이가 네,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공사판에서 못에 찔렸어요. 공사판에 그냥 그 공사하던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이는 거기서 놀았을까? 엄마 아빠가 돌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못 돌봤을까? 엄마 아빠는 일하러 둘 다 나갔어요. 왜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러 나갔어야 될까? 먹고 살기 힘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섬으로 조사하러 지역 건강조사로 들어갔던 사람이 발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 얘기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한 사람의 생명 문제가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의 부모가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아서 둘 중에 한 명만 일하러 갔더라면, 혹은 둘 다 일하러 가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더라면,
혹은 공사장의 그 건축 그 폐기물 이런 게 그렇게 야적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아이가 이제 그 파상풍이 걸려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응급한 처치가 가능했다라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은 즉 지역사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지역사회 안에 그 어떤 건강 문제를 돌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 환경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두 개를 나눠서 지역사회는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정도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나 혼자 건강해지는 방법. 근데 이제 인식을 바꿔서 저희가 이렇게 뭐 신천동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신천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덜 아파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죠? 신천동에 산다는, 신천동이 저기도 있던데요.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잠실 옆에. 제가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천동, 시흥 신천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건강하고, 아까 그래서 그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취지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나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느 지역이나 가면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만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보험에 들고 내가 아무리 영양식을 먹어도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잘못해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지역사회가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 누가 해야 되냐? 보건소장님이? 시장님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보건소장님이 이 동네 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이 동네 안 사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사는 동네에서 하셔야 돼. 그죠? 내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자고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혹은 내가 여기 일하고 있는데, 그죠? 내 일터, 내 직장이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찾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요. 또 이제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1530도 알고요. 뭐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 이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있잖아요. 이쪽.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결정되는 이 문제를, 사회적 결정되는 문제를 우리가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장님이 바꿔주는 거 말고, 보건사님이 바꿔주고, 국회의원님들이 뭐 이런 사람이 바꿔주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신천동은 무슨 뜻입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한자로? 새로우신. 천은요? 천? 내천이요? 하늘천이 아니에요? 네, 내천. 전 하늘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비슷한가? 신천. 서울 신천도 이건데, 그죠? 이 내천자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이거 내천자? 네. 어디에 물이 흐르나요? 어디에 물이 흘러요? 사방에 다 흘러요. 다 흘러요? 그럼 사천이에요. 사천은 사방으로 다 네 방향으로 사천인데 물이 흐르네. 물이 많은 동네네요. 신천. 이 동네에 무슨 특징이? 물이 많으면 모기가 많나요? 많죠. 모기 많죠. 물 많은데 모기 많아요. 요즘 모기가 많고. 특징. 산도 있나요? 산? 있습니다. 소래산. 소래산 있고요. 여기 물 좋고 산 좋은데 여기, 그러니까 아까 이사 와야 돼 제가. 집값은 싼가요? 비싸요? 싼 데 있고 비싼 데 있죠? 잘 써요.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 교통 편리한가요? 네. 불편하던데요. 저 왔는데. 아, 너무 불편해. 교통. 사통팔달. 네, 다 뚫렸네. 기찻길은 어떤데요? 곧 개통됩니다. 곧 됩니까? 몇 년에요? 18년. 2018년. 17년? 아니 18년에. 아니, 어떤 분은 17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18년으로 알고 있어요. 아, 자, 여기 아니고 2018년이 확실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아니, 2018년에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늦게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017년인 줄 알고 있다가 속았다, 당했다 이럴 수 있어요. 2018년쯤에는 아마 기차가 들어오면 좀 더 편리해지겠네요. 그럼 막 오르겠네요, 집값도. 그러니까 뭐 기대가 있는 동네네요, 여기가. 진짜. 근데 시흥은 뭐 어떤 뜻이에요, 시흥? 아, 여기가 흥하는 게 시작되는 곳인가요? 아, 여기 이사 와야 되네요, 진짜. 흥부할 때 흥장, 아닌가요? 아무튼, 흥하는 곳. 거기에 또 신천. 네, 신천동. 다른 이름도 아닌 신천. 네. 제가 어느 동네 갔더니 서당골이라고 있더라고요, 서당골. 이름 자체가, 그리고 서당골이 있고, 이름이 서당골이고, 길이 윤리길이에요, 윤리길. 길 이름이 윤리 1길, 윤리 2길이에요. 제가 그 마을 갔는데, 그 마을 가면 왠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막 명심보감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동네 이름에도 풍기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 동네는, 제가 사는 동네는 수유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유리? 물 숫자? 넘을 유자예요. 북한산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북한산에서 물을 머금었다가 막 물을 뱉어내는데, 물이 너무 많아갖고 맨날 이렇게 물이 넘쳐. 그 수유리. 이 수유리예요. 모르셨죠, 수유리? 네. 미아리도 있는데, 미아리는 왜 미아리인지 아세요? 미아리 고개 있잖아요, 여기에. 미아가 많아서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 사람들 이거 싫어해, 미아리를. 이 동명 다 바꿨어요. 송천동, 삼양동 다 바꿨어요. 미아리 안 한다고. 근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미아리가. 이게 원래는 나무 아미타불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이 있어요. 서방 정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아미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불러갖고 미아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미아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아사는 항상 서방 정토 저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절이에요. 그런데 낙원을 꿈꾸는 사람의 절이잖아요. 근데 왜 미아리가 이렇게 낙후했냐면은 살아서 못 이룬 꿈 서방 정토에서는 잘 살아 그러면서 전부 죽은 사람을 미아사로 데려왔대요. 그래서 미아사 옆에 묘지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미아리 공동묘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아리 고개가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안고 장례지내로 절로 갈 때 울고 넘어서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아, 서방 정토 극락 세상을 낙원을 꿈꾸는 그 절인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미아리인데 미아리란 말 되게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바꿨어요. 이렇게 각 동네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신천동에는 특성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산 좋다, 물 많다 이거 말고, 집값 싸다 이거 말고, 교통 좋다 이거 다 했으니까 말고, 또 공기 좋다. 산 좋고 물 많으니 공기가 좋죠.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잘 돼. 도로 울퉁불퉁하던데요? 저 오늘 바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비도 오는데 막 도로. 네? 방이 잘 돼 있다고. 경치가? 낙조가 멋있고. 거기 신천동이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데 사시나 봐요. 이게 쫙 보이지, 낙조가. 신천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이런 거예요. 우리 지역. 네? 전통시장이 있어요? 신천시장? 산미시장. 뭐 세 가지 미가 있나요? 뱀내장. 네? 뱀내장. 뱀내. 왜 뱀내요? 우시장이 여기 있었대요, 예전에. 아, 우시장이 있고, 우시장이 있고. 이게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희미해져 갖고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거기 땅값 얼마인가, 뭐 앞으로 땅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것만 생각하지.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뭐 지세, 뭐 지기, 뭐 이런 것들도 막 보고 집을 짓고 살았는가 봐요. 아무튼 신천이라는 동네는 새로운 뭔가 기운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기원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물과 생명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창조적인 도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 지역에 신천동 주민이 몇 명인가요? 예? 42,000. 네. 42,000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주로 주민센터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꿰고 계시거든 지금. 통이 몇 개? 아니, 통인가요? 40통. 40개 통 42,000명이 사는 마을 이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얘기하는 강의나 이런 것은 주로 요거에 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지역이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뭐 연구도 조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시작하더라고. 지역에 대해서 아는 거. 우리 지역에는 신천동이 무슨 뜻이고, 뭐 사람이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 동네에 뭐 환경적 요인은 어떤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환경적 요인 혹은 막 혐오 시설이 뭐 어디에 있는가, 뭐 우리 동네에는 건강을 해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지역에 아는 거예요. 이거를 주로 이제 알기라고 그러죠. 알기. 아는 거. 저기 아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동네 지금 20년 살았는데 나 다 알아.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동네 오래 사신 분이. 그런데 정작 안다고 말한 사람이 가장 몰라. 제가 보기엔. 그래서 원래 아는 것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거. 원래 시험 보러 가면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오늘 시험 되게 쉬웠다. 근데 답 사이로 걸어가죠.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공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참 모르고, 알면 할수록 모르고, 알면 할수록 더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게 아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거.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천동에서 건강한 마을을 만드시고 또 혹은 건강한 신천동을 만드시고 신천동에 산다라는 이유로 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전부 다 신천동으로 이사 가야겠다 내가. 거기 가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동네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걸 알아요. 아는 거. 우리 동네에서 아는 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네를 그럼. 동네를 알 수 있는 방법. 구백서를 보면은 신천동 백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직원들은 잘 아시잖아요. 백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죠? 그런 거는 기초 정보 자료가 있죠. 또 뭐가 있어야지 알 수 있을까요? 만나봐야죠.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안 만나보고 거기 가면 누가 살 거야? 그는 도사 혹은 예언자 이런 사람들 만나봐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봐야 알 수 있고 조사해요. 저분 어디서 오셨어요? 조사원이세요? 저기 정보부에서 조사해야 알 수 있고 맛봐야 알 수 있고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고 들어봐야 알 수 있고 만져봐야 알 수 있고
이런 거죠. 이 경험이잖아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동안 우리는 행정하시는 분들은 바빠갖고 이제 몇몇 주민들이 얘기한 것 갖고 이렇게 행정도 하시기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아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만 중심으로 동네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러니까 또 동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행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그죠?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거를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알고 혹은 만나보고 이렇게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동안은 좀 소홀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42,000명을 다 만나.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42,000명 중에 주민은 몇 명일까요? 진짜 주민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셔요. 주민센터 계시는 분 있으시죠? 42,000명 중에 주민이 몇 분일까요? 몇 분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3분의 2가 3분의 2 안 되죠, 그죠? 반도 안 돼요. 이때 주민은 뭐냐면 이 동네 사는 사람이야. 이 동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인구로 따지는데 4만 명이면 한 20%? 2분 넘어요? 20%도 많아요. 근데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40통 40명 플러스 제가 주민센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직원분들을 보통 바빠서 40명 통장님하고 자치위원님, 새마을분여회님, 새마을지도자님, 직능단체 돈 한 100명? 그러니까 100명이 너무 힘들어. 혹시 아닌가요? 100명? 100명 넘으세요? 한 20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동네에 열심히 신천동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바뀌어도 조금 바뀌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지쳐. 이제 부르지 마라.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으셔. 뭐 꺼져 있어, 핸드폰 막 이런 거.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4만 명 중에 200명, 300명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4만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이 4만 명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를 하건 만나보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꼭 최대한 4만 명은 아니지만 이 중에 뭐 한 5천 명이든 5천 명 정도가 실제로 이 동네 사는 이 동네에서 시장 보러 다니고 이 동네에서 거주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찾기예요. 찾기. 사람 찾기. 왜 그 이산가족 찾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역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있다라고 정말 없을까라는 거죠. 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그 마을에 한 명 있어요. 1%는 있어요. 4만 명이 1%는 몇 명일까요? 40명. 400명이네요. 400명. 또 줄여도 더 넘어요. 근데 1%가 있는데 이 1%인 사람이 내가 머리에다가 딱 붙여갖고 제가 그 1%라고 쓰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나서면은 나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안 나서고 이제 이렇게 나서고 싶은데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누가 한 번만 나 불러주면, 누가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은데 안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는 1%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찾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마을 일에, 동네 일에, 주민센터 일에 혹은 주민 건강에 일에 나설 사람이 1%가 있다. 이 사람을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호미가 있어야 되나요? 괭이가 있어야 되나요? 네? 선생님. 정보도 있어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에 대한. 근데 정보를 함부로 이제 요즘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정보는 신상정보 잘못하면 수갑 차더라. 저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눈. 바로 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내 눈. 이분인데? 근데 눈을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눈 한번 떠보시죠. 제가 어떤 분이 눈이 있나 한번. 지금 졸리시는 분이 없네요. 자, 사람을 찾는 눈. 요거하고 지역을 아는 거. 지역을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즉 아는 거하고 찾기,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나가갖고 지역을 알면은 지역의 문제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의 문제, 해결할 문제, 건강에 해치는 문제. 아까 파상풍 걸린 아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한 100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100개를 자 1번부터 차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시 이건 왜? 3번은 왜? 4번은 왜?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 요거를 딱딱딱딱 한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요 찾은 사람하고 같이 저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왜 3번을 택할까요? 이거를 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뭘로 이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걸 택할까?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요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그냥 막 찍으셔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딱 찍어서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야지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렇죠. 그 어떤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동의하는 기준으로. 5가지가 나왔다고 제일 많이 나오는. 앞에 오셔요. 다음번에 앞에 앉으세요. 네. 여러 사람이 원하는 기준. 민주적이죠.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게 있고 여러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쉬운 걸 해야 돼요. 쉬운 거. 신천에 비행장을 놓자. 공항을 유치하자. 신천에 청와대를 옮기자. 뭐 예를 들면 신천에 기차, 아까 지하철 2018년에 기차역이 생기는 그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려고 나섰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러면 모였다가 그냥 가요. 저희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런데 딱 쉬운 문제 있잖아요. 가장 쉬운 문제. 해결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찾아서 하나 해결해 보면 나선 사람이 억지로는 아니죠. 이제 나서려고 한번 딱 나온 사람이 하나를 딱 해결하면 뭐가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네? 성취감, 자신감이 생기겠죠. 되네. 그럴 때 그 다음 문제로.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예인데 1995년에 요렇게 지역조사를 신림동에서
그 신림동이라고 아시죠? 서울의 신림동 가난한 동네예요. 신림동에서 지역 조사를 해갖고 10가지 문제를 뽑아내갖고 이 어떤 단체냐면 관악사회복지라는 단체가 이런 단체가 10가지 문제를 뽑아내갖고 10년 동안 이 10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고 먹었어요. 10가지 문제를 울고 먹었어요. 그리고 2005년이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이 지루해질 때쯤에 또 조사를 했어요. 지역 조사를. 그래갖고 지역 알기를 또 했어요. 이걸 알기를. 아까 우리 선생님, 조사 얘기하셨잖아요. 또 조사를 했어요. 지역 조사를. 그래서 또 10년을 또 10가지 문제를 정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10가지 문제. 그런데 그 중에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 사람들이 점점 재밌어지죠? 2015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네, 20년. 뭐가 생겼냐면요. 관악에 엄마들 사랑방, 아이들 사랑방, 아이들, 청소년들 가는 카페 다 생겼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뭐 정부 돈 안 받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한 10가지를 정했으니까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거 또 해보자 그래. 또 하고 이렇게 20년 보냈어요. 그럼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죠. 관악사회. 관악사회복지,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라고 혹시 인터넷에 쳐보시면 하나님 무지 많아요. 할머니들 이 얘기까지 해갖고 뭐 엄청나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가서 할머니들 연극하는 거 제가 막 지도하고 있거든요. 86세 할머니가 연극하겠다고 지금 허리가 휘어갖고 이래갖고 나 연극할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극 지도 해요. 근데 고려장 얘기해요. 고려장. 정말 너무 슬퍼.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으니 고려장 얘기하자. 슬픈 얘기죠. 이 관악사회복지 할머니들이 고려장 얘기하는데 고려장 얘기가 여러분 고려장 얘기 뭔가 아시죠? 지게를 지고 쌀이꼴이라고 할머니가 쌀이꼴이라고 그 87세 할머니인데 실제로 자기 동네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대요. 그 아주 촌에 살았는데 87세 할머니가 쌀이꼴인가 쌀이째를 넘어서 두 고개 넘어서 어머니를 내려주고 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유 얘기만 들어도 짠하잖아요. 그죠? 고려장. 근데 탁 등에 업고 고려장을 탁 이제 어머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지게를 두고 돌아오는데 같이 간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지게 왜 가져오냐? 그랬더니 이거 재활용해야죠 아버지. 다음에 아버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아들이 깨닫고 참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시죠? 이게 고려장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들이 하시면서 그거 갖고 연극하재요. 제가 아들 역할이야. 제 힘이 좋아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지게에 업고 가야 돼. 클래스 지금 허리 운동 좀 해야 돼. 제가 다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셨는데 근데 그 할머니들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동네 얘기. 그거 갖고 활동을 해요. 근데 87세, 85세, 그 평균 연령이 85세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몸은 노쇠했죠. 허리도 휘고 뭐 이렇게 그거 유모차 안 끌면 잘 못 다닌대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쇠약해져요. 정신도 희미해지고 나는 대사 못 외워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갖고 주기로 했어요. 밤마다 들으라고. 그러나 그는 쇠약해지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나중에 여러분이 꼭 한번 모임이 되시면 같이 한번 버스 타고 아마 차 한 대 딱 해갖고 한번 가보셔요. 거기 가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막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승사자가 오면은 따라가셔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뭘? 안 간대. 에이 힘드니까 먼저 맨날 뭐 죽을 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연극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된대 지금. 응?
그러면서 쭉, 그래서 그것도 연극에 들어가요. 마지막 장면. 저승사자를 물리친 이야기. 할머니들이 다리 걸어서 저승사자 저야 또. 뭐 이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 생에 대한 열망, 87세인데도 열망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벽에다 규칙도 써놨어요. 남을 헐뜯지 않는다. 막 규칙 써놓고 규칙 지키고. 그리고 제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빵을 갖고 갔더니 빵 드셔요. 그래 제가 좀 일찍 갔어요. 빵을 드시려 했더니 안 먹어.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다 올 때까지. 우리 동료가 다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양반들은 뭐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가 그냥 낙원 같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개인으로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동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들 만나기 위해서 관악사회복지 사람들이, 관악사회복지는 활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이 같이 회원이에요. 그분들이 주민들 막 찾아다닌 거예요. 어디에 할머니들이 혼자 있나 찾아다니고, 그 할머니들 중에 한두 분을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 할머니 중에 몇 분이 내가 사람들 모아올게 그러더니, 경로식당 있잖아요. 가갖고 야 다 모여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서게 해갖고 모여갖고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 아까 모임이 되긴 했는데 하나씩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왜 그분들이 연극까지 하게 됐냐면요, 뭐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는 모든 복지관이 다 한대. 시시해. 그거는 저기 경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복지관 하잖아요. 노래 이런 건 다 한대. 그런데 뮤지컬을 하고 싶대.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뮤지컬에서 연극으로 돌렸어요. 뮤지컬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는 계속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서, 지역을 알 때 옛날에는 지역의 문제점만 아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문제점, 막 결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경기도는 따복 마을 공동체인가? 따복 공동체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달라졌어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정책적인 경향성이 좀 달라졌다 그러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결핍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건강 문제에 결핍이 돼 있는 거, 아픈 거, 어디 아프면 그거 고쳐주고, 뭐 당뇨 있으면 당뇨에 대한 뭐 해결책 주고, 뭐 이런 게 문제 해결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꿈, 내 희망,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 마을공동체도 얘기하고, 따복도 아마 따복공동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보지 못한 것,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뭐 밴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으면 밴드 하는 사람 동아리 모여갖고 해봐라. 그거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아닌가요? 따복? 아마 그럴 거예요. 따복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빵이든 뭐든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고마운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반영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아픈 거 고쳐주는 거 이건데, 건강해지려면 내가 아픈 것만 신경 써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안 아프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임의 가능성이 자꾸 열려야 그게 진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천동이든, 제가 뭐 오늘 오전에는 능곡에 행복건강증진센터죠? 제가 잘 몰라요 아직 보건적으로. 거기 갔더니 거기 사람들도 그래요. 모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계속 모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맨날 혈압 재고 당 체크하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타도 배우고. 기타를 왜 배워? 기타 배우는 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나요? 있나요? 어떻게 건강 연결이 되죠? 즐겁죠. 정신건강, 그죠? 뭐 기타 치면 띵띵이 아니라 잘 치더라고요. 잘 치시죠, 그죠? 그거 치면서 어떤 분은 그거 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옆에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그것을 건강 뭐 보건소든 건강센터가 도와주고 공간을 같이 쓰게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그런 모임 하는 거를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주변 사람한테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환이 좋은 쪽의 순환이 일어나죠.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신천동이나 하여튼 그 지역이 변화돼가는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책에 나오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가설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죠? 2012년 3월 여기 한국국 148번지를 건강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사업들이 네. 처음 15명의 주민이 마을 주기로 9월 당당하게 활동을 시작한 첫 액션그룹 148 자율방법입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장거리 힘을 이끌어갈 주민 리더의 첫 발전을 축하합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모인 마을 카페는 동네 장신날처럼 풍성합니다. 148 일생을 사는 동안 팔팔 한국보건소 이인영 소장이 148 건강마을 사업단을 꾸리면서 처음으로 지은 사명시처럼 한국부 건의동 언덕 148마을 바람찬 3월부터 꽃피는 4, 5월과 7, 8월의 폭염을 지나 9, 10월 찬란한 수확의 계절을 지나오면서 마침내 따수노약골 건강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148 따수노약골 1년 동안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됐다. 번이동 148번지는 오페선 아래 자리잡은 3,077세대 7,565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 밀집주거 마을이다. 강북구 건동 148번지 건강친화마을 사업단, 강북보건소와 돌산 공동체, 아름다운 생명사, 협동조합 그루가 역동적인 건설시험을 구성하면서 꾸려졌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148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라는 것이 148 건강마을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고, 밭을 고르고 일하는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6차례 간담회와 2차례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작, 마을 알기는 조금 더디더라도 주민의 손과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행됩니다. 기존의 148 통반장 대표들과 새롭게 주인의식에 눈뜬 주민들이 매년 우수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강북보건소와 강북구의 자랑인 NGO단체와 주민활동가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 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주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열정적인 발걸음을 성큼성큼 내딛어옵니다. 여럿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길을 앞두고 148 주민들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148 마을보다 먼저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원주민 한살림 공동체와 의료 생협을 찾아간 답사여행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신발끈을 쫓아냅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섬진마을 원주 답사여행의 큰 성과. 드디어 건강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주민 리더로 커나갈 주민을 모집하는 홍보가 시작되었다.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건강마을이 무엇인지 나서라는 사람들 속으로 먼저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조사가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 주민들이 다가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마을을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주도할 주민 리더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바로 이 사람이 집집마다 꽂아놓은 우리 마을 건강조사의 초대장을 보고 찾아오게 될 사람들 속에 있다. 모든 일은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초대장을 보고 찾아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모임이 꾸려졌다. 건강카페 디자인 소모임은 주민들의 사랑과 영감, 더 나아가 건강 카페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꾸미는 일을 맡았다. 148 마을의 거점이 되어 건강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집밥을 같이 지어먹는 공간이 생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수차례 모임이 열린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손수 페인트칠을 하고 내 집처럼 청소하고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르면서 마침내 148 마을의 건강과 화합의 건강 카페 나순 오약골로 모양을 갖춰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148 자율방법에는 어두운 밤길을 불안해하는 청소년과 어르신, 여성의 안전한 귀감길을 만들자는 계획을 거치고 옆집 아저씨, 아랫집 아줌마들이 모여 15명의 자율방법을 지키기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위치된 마을의 자율방법에는 늘어가는 밤길의 폭력과 청소년 비행지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웃의 눈길로 작용했다. 여러 개의 CCTV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지킴이가 되었다. 언동 학부모 모임은 가파른 골목길과 좁은 길을 가로지르는 차들을 피하면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어린 초등학생을 둔 젊은 엄마들의 모임.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집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함께 걷는 워킹스쿨 버스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순맘 학부모 모임으로 이름을 지은 젊은 엄마들은 점점 모임을 활성화시켜 아이들 방과후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고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젊은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148 마을을 통과하는 5번, 6번 마을 버스의 정류장 이름은 거의 슈퍼로 이루어져 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이 된 모든 슈퍼는 지역의 생필품 판매와 마을 홍보, 주민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있다. 슈퍼뿐 아니라 미용실, 문구점, 철물점, 세탁소, 식당 등 148 상가대표 모임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사건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상가대표들은 마을 만들기에 있어 지역 화폐 유통을 돕는 실험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화폐를 유통하는 가맹점 역할을 주도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의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조성할 종잣돈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건강조사원 모임이 진행할 건강조사 활동은 148 건강마을 만들기의 꽃이자 열매. 마을 알기와 주민 조직화, 새로운 액션 그룹의 탄생이 건강조사원 활동으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터와 전화, 개인적 연락과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6명이 건강조사원이 되었다. 건강조사는 번이도 148번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예비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보건소가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10시간의 조사원 교육을 이수한 건강조사원들이 약 3,000세대의 마을 전 가구를 가가보고 방문하여 심층적인 건강조사를 마쳤다. 건강조사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 알기의 알파와 오메가로 작용했다. 주민들끼리 만나고 친해지고 조사하고 이슈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웃 간의 정도 쌓여갔다. 1906세대의 건강조사 설문지는 꼼꼼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마을 건강 이슈를 확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건강조사원으로 활동한 주민들의 마을 활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는 눈부시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몇 가구나 되는지, 다치고 아프지만 약국도 병원도 갈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파른 길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지 알게 되었다. 수십 문항의 설문을 조사함으로써 마을 문제를 불만 토로나 민원 제기의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데이터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그뿐이 아니라 건강조사원들은 이후 148 건강마을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주민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주민들은 변화합니다. 주민과 기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불평과 분열, 하소연을 늘어놓은 대신 스스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단장한 건강 카페 가수 모약골 수십번 함께 풍성한 마을 잔치가 떠들썩하게 벌어졌다. 148 마을 주민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이 가득 찬 마을 카페에서 3월부터 시작된 건강마을 만들기의 의미와
역동적인 과정을 서로 나누고 축하합니다. 따소모약골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의 의미처럼 따스하고 다정하게 서로 이웃을 돌보며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려는 작은 몸짓들로 충만한 공간이 되었다. 148 마을의 행복한 공동체는 이제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려는 기대와 용기로 용수심쳐 올랐다. 마을 만들기가 하루아침에 아무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주민 화합이 단번에 꼽히기도 어렵다. 148 주민들은 강북보건소를 비롯한 컨소시엄 단체와 함께 역동적으로 부여온 마을 만들기에서 드디어 온전한 주체로 서기 위한 주민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주민대표와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몸을 부딪히고 박수치며 껴안고 웃는 화합의 자리를 함께하면서 148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사무실과 운동공간, 단단한 의료기구와 언제라도 건강을 상담하고 모여 앉아 쉬고 이야기 나눌 쉼터까지 갖추고 마을 사랑방으로 문을 연 따소모약골에서는 지금 각종 문화강좌와 건강강좌, 워크숍, 소소한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커피 볶는 향기가 온 카페를 채우고 밝은 웃음소리가 퍼진다. 뻑뻑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요가 수업이 조용히 열린다. 50경 스트레칭, 구강 검진, 심폐소생술, 정리정돈 수납의 달인 같은 건강 강좌가 요일마다 쉬지 않고 이어진다. 굳은 표정과 주눅든 마음을 풀어보는 마인 강좌에서 예술가의 몸짓도 배운다. 사람들은 따순 고약골의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를 나눠 마시고 운동을 같이 하고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면서 148 마을의 이웃으로 산다는 기쁨을 나누어 가졌다.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을 안팎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꿔내는 일도 진행했다. 148 마을을 가로지르는 가파르고 좁은 길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일이 그 시작. 날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낙상 사고가 잦았던 길에 설치한 안전바는 올겨울 주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개선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2012년 마을 만들기의 마지막 단계는 마을 공동 이슈를 이끌어내는 일과 지역 경제 공동체를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핵심적 역할은 주민 리더의 목. 2012 148 건강 마을 만들기 주민 리더 교육의 마지막 7번째 수업을 마치고 수료식이 열렸다. 마을 알기부터 시작했던 초반 한 주는 드디어 마을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다. 마을의 대표 일꾼이 된 서로를 박수로 축하하면서 응원하는 자리. 감동으로 상기된 표정을 나누면서 이들은 마을의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모색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2011년 148 마을 건강마을 만들기에 열정을 쏟아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며 수많은 땀을 흘렸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제부터 더욱 바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옛날 시골 마을처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PPT 여기에 있어요?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고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정겨운 마을을 꿈꾸는 강목구 번동 148 마을에 도달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박수. 영화. 자, 잘 보셨어요? 네. 재밌었겠죠? 네. 이게 근데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에는 안 담긴 게 있어요. 네? 힘들었던 건 안 남겼어요. 힘들었던 건 싹 빼고 좋았던 것만 싹. 홍보 영상이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어차피 제가 직접 같이 돈도 같이 내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막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서울에서 한 거 아니냐, 경기도 걸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엄연히 다르다, 경기도 걸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서 안 했는데 경기도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만드셔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다. 서울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서울이 뭐 잘 될 것 같으세요? 저기가 여기보다 훨씬 못 살아요. 저기는 148이잖아요. 왜 148인지 아세요? 일생을 사는 동안 148번지예요, 저희가. 148번지. 저 마을 전부가 148번지예요. 148-1, 148-2, 148-3 이렇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한 필지였어요. 한 필지. 공동묘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공동묘지였고, 그래서 국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제 집을 불화를 저 동네 이름이 또 교육촌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예비군 훈련장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건설한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싸게 교육 공무원들한테 싸게 팔았어요. 공무원들이 집을 지었는데, 공무원들이 뭐 집을 뭐 당시만 해도 그 공무원들이 막 집을 지어보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건설업자한테 맡겼는데 건설업자들이 조금씩 이제 재료를 덜 쓰고 그래갖고 층간이 있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약간 쿵 그러면 밑에 뭐 발로 이렇게만 해도 쿵 소리가 막 날 정도 이렇게 층간이 되게 얇고 벽도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바다모래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일산 집 지을 때 또 글로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 되게 좋죠. 일산에도 집을 지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팔고 가고 떠나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조금 뭐 당시에부터 살았던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었던 분, 은퇴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이 싸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낙후한 곳이에요. 옛날에 김은국 씨가 하셨는데. 그렇죠. 저기 잘하시네. 저기 김은국 씨 고향이에요. 김은국 어머니가 저기 사셔요. 호랑나비 김은국 씨 사시고. 잘하시네요. 본동. 네. 근데 저 마을에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 마을은 아주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저 마을에 누군가가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는 6월달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3월달에 먼저 가서 주민들을 만났어요. 통장님 만나고 반장님들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까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주민센터가 있어요. 주민센터는 있는데 저기에서 동네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 마을에는 전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땅을 팔아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길도 좁고 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모일 수 있는 공간만 하나 있으면 우리 동네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볼게요. 여기 있죠. 요거 여기에요. 여기 보셔요? 여기 요렇게 빨갛게 돼 있죠. 여기가 148 마을이에요. 그리고 주민센터는 이쪽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에서 내려가야 돼. 요게 그 동네 전경이에요.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닥 집이 따닥 붙어 있어요. 이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간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가지 목표로 갔는데, 주민이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을을 알아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도대체 뭘 필요로 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 2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공간에서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요 공간에서 하면 되니까 소모임을 만들면 되겠다. 소모임 만든 다음에 소모임 활성화되면 주민 리더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만드는, 이게 이제 계획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같이 갔더니 이제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가 밑에 종이 공장이고, 여기가 이런
이렇게 막 칸막이가 쳐져 있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공간이지. 이 공간을 얻었어요. 53평짜리. 저기가 4천에 65만 원인가? 그렇게 얻었어요. 그리고 요 칸막이가 있어서 막 아주 쓰기 고약한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이제 바꿔가기 시작해요. 누가 바꿔갔을까요? 주민들이. 잘 아시네요. 보셔요. 누가 바꿨는지 이 사람들이 바꿨어요. 요 사람들이. 요 아저씨. 요 아줌마. 요 아저씨. 요 아저씨는 동네 당구장 하는 아저씨고 요 아저씨는 동네에서 그 설비 가게 하신 아저씨예요. 요 아줌마는 아저씨가 여기 택시 기사하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의 사모님. 그래서 이렇게 모여갖고 막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지니까 이제 바닥도 깔아야 되고 벽은 다 쳤어요. 벽 다 친 다음에 바닥을 깔고 페인트 칠하고 이분은 설비하니까 전기를 만져요. 요분은 당구장인데 자기는 페인트를 잘 치는다 그러던데 필요하고 요 아저씨는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도와서 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는 누굴까요 근데? 주민인데 표정 보세요. 표정 잘 보이세요? 어떤 느낌이 드죠 아주머니? 감시와라서 감시 지금 양산 들고 있잖아요. 장갑이 아니에요. 양산이야. 지금 딱 보면 지금 작업복이 아니야. 동네 저런 사람 꼭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막 벽에 구멍도 있고 막 이런 공간, 칸막이 있는 공간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밑에 이거 데코 타일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붙이기 전이고 요건 붙였고 의자도 어디서 얻어놨고 요렇게 공간이 됐어요. 여기 1차로 주민들이 바꿨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이라니까 필요하니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공간에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공간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건강 체크 장소, 공부방, 교육 장소, 요가 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만남의 장소, 건강교실 했으면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의견이.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봤더니 4가지예요. 건강을 체크하고 교육하는 곳, 공부방, 다목적 공간, 운동공간. 요게 이제 분류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했어요. 이거를 2달 동안 했어요. 2달. 왜냐하면 제가 늠내양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3번만 하고 그냥 바꿔버리면 누구 허락 받고 했냐고 말은 나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말이 꼭 나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인간들이 말이야 지네끼리 했다고 그럴까봐 제가 10번을 동네 홍보를 했어요. 이거 하니까 오십시오. 이거 하니까 오십시오. 시간도 토요일도 하고 주말에도 해보고 막 하여튼 밤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안 오면은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는데 안 오면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한 명도 누구 허락 받고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한 다음에 요 사람이 또 동네에 또 얼쩡얼쩡 거려갖고 영국 왕립 건축사 학교를 출신이래요. 유학파래요. 이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고 이거를 디자인을 해봤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요런 게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짜왔어. 이렇게 해본 거예요. 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바탕으로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셔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동네 사갖고 제일 싼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요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사서 주민들이 갖다 놓고 의자 이런 거 나무도 주민이 사고 다 이 주민들이 이거 다 나무도 동네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목공하는 사람도 있고 재료만 사주면 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를 만약 업자에게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주고 끝이죠.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그런데 여기 전부 여기에 손때들이 묻어있어. 손때들이. 이 에어컨도요 산 게 아니라 받아왔어. 어디서. 그러니까 전부 여기 손때들이 묻었어요. 손때들이. 주민들이 손때를 묻히니까 자기 공간처럼 자기 집에 자기 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주민들이 아까 그 활동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마을 알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중요한 것좀 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어요. 3,000세대 중에 1903세대 61%를 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여기에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설문도 주민들이 의견을 내갖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설문 여러 개 모아서 줬더니 주민들이 이 문항은 빼, 이 문항은 빼, 이거 집어넣어야지 그래갖고 막 주민들이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거, 동네에서 알고 싶은 거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교육을 막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렇게 10시간씩 교육받고 조사를 했어요. 주민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활용을 어떻게, 태도가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해야 할 일, 짜증내지 않기, 무시한 언어 사용, 이거 전부 주민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걸 찾아냈어. 이 자기가 교육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직접 찾아갔죠. 조사를 했죠.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율방법단. 왜 건강마을 하는데 자율방법단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사했더니 조사의 두 번째 순위가 뭐였냐면 마을에 밤길이 무섭다. 이게 나왔어요. 밤에 집에 있어도 무섭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에 범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밤길이 어둡고 성범죄자가 10명이 살아요, 이 마을에. 그러면 요즘 성범죄자가 고지되잖아요. 무서워. 그렇다고 성범죄자들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서우면 CCTV 설치해달라고 그래요. CCTV 설치는요, 사고 후에 그게 누군가 하고, 근데 CCTV 있다고 해서 범죄 아니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그게 딱 있으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을 조사를 했더니, 밤길이 무섭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60% 정도가 밤이 무섭다, 여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를 동네 술 먹는 아저씨들한테 가져갔죠. 동네에서 모여 술집에 술 먹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당구장 아저씨하고 포함해서 그 아저씨들한테 우리 동네 이렇다. 그랬더니 뭐야? 이러더니 야, 우리가 술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하자. 그러더니 결과는 방범단, 아까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죠? 방범단도 결성이 됐고 술도 덜 먹어. 왜 술 덜 먹을까요? 아니, 방범인데 방범단이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면 이게 팔린다. 뭐가 쪽 팔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더니 술도 숨어서 먹고 술도 덜 먹어요. 1차만 하고 집에 가. 그러니까 건강 마을인데 자율방법 만들었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에 무슨 일만 있으면 등장해. 어디. 그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 족구단 모임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있다. 나설 사람은 있는데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만 먹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동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딸이 자기도 몰랐대요. 그런지 진짜. 근데 당신의 딸과 아내가 이렇게 밤길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서는 거지, 자기들이. 나서갖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 모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견 인사 스트레칭,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공간도 이제 예를 들면 막 억지로 막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번쯤 가봤던 공간이에요. 이거 뭔가 와봤던 공간이니까 막 오는 거예요. 요가, 고혈압, 당뇨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엄마들, 아이들이 그 길에 좁은 길에 마을버스랑 막 다 다칠까봐 학교 데려다주는 모임, 엄마 모임도 생기고, 또 마을 조사했으니까 조사원들 모임도 생기고, 상가 모임, 동반장 막 이렇게 생겼어요. 모임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갖고 막 활성화됐어요. 그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커피 모임도 생겼어요. 커피. 아니, 건강마을인데 커피를 배우고 싶대요, 엄마들이 또. 그래서 참 이 커피 바리스타 데려오느라고 힘들었어요. 바리스타가 젊은 바리스타가 교육시켰어요. 바리스타 방범단 아까 했죠. 14명, 15명. 요거는 이제 연극하는 모임이에요. 마임 같은 거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체조? 건강체조도 하고. 엄마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방범 돌고, 요가하고. 이거는 메이크업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메이크업과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강 문제는 있잖아요. 뭐든 모일 수 있는 거더라고. 이게 뭐, 이거는 건강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냥 다 그 앞에 이름을 붙여요. 건강 메이크업 모임. 건강 방법. 건강 커피. 건강 체조. 건강 요가. 이게 있잖아요. 무슨 일까지 했냐, 무슨 일이래. 무슨 모임까지 했냐면요. 무슨 교육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많이 없으신데 젊은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집을 수납하는 걸 배우고 싶대. 그거 배우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수납의 달인 해갖고 건강 수납의 달인 강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냥 다 건강을 붙이더라고. 참 희한하다. 내가 정말 그 자격증도 있어요? 수납. 어머. 예, 하셔야죠 이제. 그런데 그 강사들도 마을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을 분들이 했는데, 그래도 강사인데, 마을 분이라도 강사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데려온 분보다 반값. 그래도 내가 마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죠? 그런 분도 막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재밌었겠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제 사람을 찾았죠. 참 마음이 고운 사람. 인간적인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또 뚝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모았더니 이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이 중에 뚝심 담당은 누굴까요? 요 아저씨? 요 아저씨 마을버스 기사예요. 이 아저씨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예요. 딱 마을버스 지금 퇴근해갖고 왔어 지금. 요 아저씨 뚝심이 요 아저씨. 요 아저씨 이 동네 대장이에요. 이 아저씨가 동네 대장으로 통하고 지금도 저하고 마을 일 상의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분 마을 조사할 때 이분 모셔갖고 제가 마을 조사 어떻게 했는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도. 요 애기 엄마는 골목 대장이야. 엄마들 모아오는 대장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인간성은 별로 안 좋아. 되게 못돼. 보세요. 얼굴 보세요. 성깔 있게 생겼죠?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 젊은 엄마들은. 야, 너 빨리 와!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엄마들이, 왜 이렇게 저 언니 소리 질러? 그러면서 와 있어. 그냥 막 웃어. 그 담당이에요, 저분이. 군기 담당, 이런 거. 요분은 배드민턴 클럽. 요분은 조사원이었는데, 이분은 조사하면서 어느 집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밥이 도시락 받아오잖아요. 어디 뭐, 복지관에서. 그게 그대로 쌓여있는 걸 보고, 볏집을 봤어요. 곰팡이 막 바닥에 장판 열어봤더니 바닥에 곰팡이 있는 거 보고 이분이 자기 교회로 가더니 교회 사람들 모아갖고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또 그런 분이에요. 교회도 자원이지. 교회도 그런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요분은 아까 택시기사 아내인데 이분은 담당은 뭐냐면요, 음식 담당이에요. 그 택시기사님이 개인 택시잖아요. 쉬는 날 탁 그 꺾고 휴무 딱 하고 맨날 낚시하러 가요. 낚시. 그래서 맨날 처치곤란한 물고기를 잡아온대. 집에 냉장고에 물고기가 지금 막 그래갖고 지겨 주겠다고 그거를 맨날 가져와. 그래갖고 맨날 끓여. 이거 먹으라고. 제가 정말 별의별 생선 다 먹었습니다. 이 아줌마 때문에. 그 담당. 정이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못 갖고 있는 걸 이분이 갖고 있어. 이분은 땡땡거리잖아요. 이분은 푸근해. 보시기도 그렇죠. 네. 허리가 좀 안 좋아, 근데 이분이. 요분은 동네 그 배드민턴 스포츠 가게 며느리. 미모 담당. 아, 젊어요. 저분이 30대 초반인데 미모 담당이고 자기가 맨날 다니는 아줌마. 요거는 이제 강사, 보건소 직원, 팀장님. 요렇게. 이건 누구죠, 이 사람? 예, 하여튼 제일 잘생긴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다른 마을도 가보고 같이 교육을 한 8번 했어요. 8번. 그리고 저분들이 동네에 아직도 남아있죠.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총회도 열고 막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 공간은 자 이런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거죠. 동네 주민들에게 이 공간의 비밀번호를 번호키인데 비밀번호를 다 알려줄까 말 건가 이걸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뭘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알려줬어요. 제가 그러자고 그랬고 다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래서 CCTV를 설치했죠. CCTV는 하나 설치해놓고 다 알려줬어요. 왜? 여기는 주민의 공간이니까. 근데 이건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보건소도 거의 위험한데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가 없어져야지 상식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뭐 자꾸 하나씩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자꾸 하나씩 생겨. 너 갖다 놔 자꾸 누가. 뭐 냉장고 열어봤더니 막걸리가 몇 개 있고 막 그래요. 분명히 먹다가 남아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고 막걸리 몇 개 남아있고. 제가 이때 또 건강 카페인데 막걸리 먹었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를 먹는 것도 건강 막걸리 모임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건강 음주 모임, 건강 흡연자 모임 아세요? 자, 건강 흡연자 모임 있잖아요. 건강 흡연자 모임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는. 건강 흡연자 모임이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 모여서 건강 얘기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담배 줄입니다. 앞에 건강자가 붙으면. 그래도 명색이 건강 흡연자 모임인데 담배 좀 줄여야 된다. 두 가지 피우고 한 가지 피우고. 저는 모든 거에 건강자 붙이면 건강해질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막 지냈어요. 다른 마을도 가보고 마을 축제도 하고 동네 게임도 하고 풍물패도 와서 하고 이렇게 모여서 활동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정말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 신천동이든 무슨 동이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작지만 많은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다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대요. 이제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조그만한 게 많이 생겨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움직임이 활성화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보건소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행정 동 주민센터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이제 주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하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이게 마을이 되고 건강 모임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니까 더 재밌더라는 거예요. 강사를 밖에서 데려왔더니 강사는 왔다가 가면 끝이잖아요. 마을에서 강사, 요가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딴 데서 강사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가 강사가 옆집에 살잖아요. 소형 부동산 집 딸이에요. 그러면 그 딸내미를 길 가다 만나면 내가 집에서 요가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 자세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요가 강사니까 지나가다가도 만나면은 손 붙잡고 가갖고 가게 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 사주고 이거 먹고 고마워 하면서 이게 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민끼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능력, 주민들 중에 있는 능력으로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민이 스스로 자기들의 마을과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을 조사를 했더니. 주민들이 스스로 간 거예요. 마을 조사원을 밖에서 데려와서 전문 조사원을 데려와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3,000세대인데 그 집을 전부 방문해 보는 게 목표였어요. 주민들이 직접 다 방문해 갖고 방문했더니 어떻더나 그 집 가보니까 이런 거를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도시나 농촌도 요즘 마찬가지고 여기 시흥도 마찬가지일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고 내가 옆집 사람을 모르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누구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뛰어내리거나 약 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웃 간 관계를 끊어버리고 건강이 해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 말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막 그냥 무궁무진해요. 뭐 마을에 대해서 이제 할 일이 막 이야기꽃도 피고 그게 됐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이 마을의 건강 정책을 제안하게 됐어요. 이 마을 모임이 했던 이 일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제가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지금 서울시에 마을들 있잖아요. 보건지소들 다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 참여로. 그리고 지금 시흥도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일걸요, 아마? 이렇게 막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민의 활동이. 그렇게 막 변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주민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맨날 불평, 불만만 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바뀌고. 혼자만 좋은 거 먹던 사람이 나눠 먹자 그러고. 혼자만 운동하고 건강해진 사람이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런 일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같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표들이 막 개선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도 보건소장님한테 그냥 직접 찾아갖고 막 얘기해요. 보건소장님. 소장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 소장님이 또 다 받아주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만나요? 저기 밑에 그 주무직원하고만 얘기해. 이게 이런 게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주민도 변화가 일어났고 행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8시 4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9시 40분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좀 짧게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뭐 서울이고 뭐 시흥이냐 이런 건 떠나서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에서 이게 해야 되냐, 이걸.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신천동 전체가 4만 명인데 4만 명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생기죠. 당신은 148 번지라고 하는 그 한 번지에서 하는 거 아니냐. 7천 명 데리고. 근데 지금 4만 명 데리고 하는 거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동도 한번 해봤잖아요. 또 여기는 안 담긴 동도 해봤어요. 동도 해봤는데 되더라고. 동도 돼요. 동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에도. 그런데 동보다는 권장하기는 동보다는 동 중에 뭐 이제 40개 통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3, 4개 통 정도 묶은 거. 저 마을은요 13개 통이 있었어요. 13개 통이에요. 근데 저 정도가 딱 규모가 딱 잡혀 있어요. 그 마을에 13명의 통장님이 있고 뭐 통장님 2명 있는 게 아니고 1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 1% 7,000명 중에 1% 몇 명인가요? 70명 나오더라고요. 7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동이 있으면 신천동 전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도 가능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작게 좀 신천동 40개 통 통장님이 전부 막 하겠다 이러면 좋은데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아닐 것 같아요. 그쵸 통장님? 맞아요. 현실적인 통장님은 하실 생각이 있으죠. 지금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그 윙크는 혹시 빨리 윙크 안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지금 집중해서 들으셔갖고 제가 이쪽이 막 뜨거워요. 눈길에 불꽃이 막 다 가고. 아무튼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신천동이 더 발전할 수 있나, 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주민이 또 건강한 그건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답답하죠. 근데 하실 마음 있으시죠 지금 보니까. 아니요, 그거 할 마음은 충분히 있죠. 통장님이 사시는데 사시는 분. 이렇게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일단 3분 시작하시면 되죠, 그죠? 자, 아무튼 다 하면 좋은데 시흥시 전체가 하면 좋은데 그 중에 신천동 중에 또 아마 신천동이 시흥인 처음이지 않나요? 동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서울 황학동이라는 동네 12,000명이 살고 지금 이제 그거 끝나고 거기에 주민이 모이고 그 옆에 동네 또 갔어요. 다산동에 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동주민센터에 건강센터가 생기고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요. 그리고 막 거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막 지금 이제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경기도에는 시흥이 아마 처음일 수 있어요. 맞나요? 처음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서울은 했어요.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니고,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 근데 저는 거기 얼마 안 됐거든요, 서울. 조금만 여러분이 더 하시면은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이렇게 마을 단위도 하고요. 동 단위도 하고요. 동 3개 묶어갖고 뭐 소생활권 단위도 해요. 예를 들면, 평택 그러면은 송탄 있고 안중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막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건강 그 공동체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저기 보면 작게 시작하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이 아마 동을 하더라도 동 안에 작은 동네들이 모여서 동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동에 뭔가를 구축하는 이런 방식이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 경비는 일단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한 거였어요. 시범 사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 사업이 약간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땅값이 비싸고, 건물 하나 지으려면 100억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했어요, 저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4천만원. 그리고 월세 65만원씩.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 대줬죠. 근데 저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집을 팔았어. 집주인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저게. 저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저 말이 끝나야 되잖아요. 참,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시가 지원하다가 빠지면 그 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역사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간을 얻었어요. 건강의 집이라고. 제가 훈련시킨 의사랑 같이 건강의 집을 얻어갖고 거기서 주민들이 또 모여 있어요. 저건 53평이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얻은 공간은 한 15평 정도 돼요. 그 공간에 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거기 한번 가보면은 주민들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얻는 과정들 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돈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건 홍보 영상이라고. 저렇게 뭔가 화려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저 동네 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공간 얻는 비용, 근데 실제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공간 비용 들어가죠. 마을 넘어진다고 막 파이프 박잖아요. 그거 공사비 들어가죠. 뭐 벽화 그리는 데 들어가죠. 이런 데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들어갔더니 주민 교육하고 소모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모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막 10몇 개가 생겼어요. 소모임이. 그건 가능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돈이 가서 생기니까 이게 이제 돈 빠지면 이제 걸러지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영상에는 안 드러난 그 이면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면 밤새야 되는데 밤새서 하실까요?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또 몇 번 더 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이 변화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제로 움직여서 마을이 변해돼 가는 것들에 대한 제가 안내를 좀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 얘기를 듣고 오늘 첫 강의를 듣고 다음 주에 안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저를 보시고 윙크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와봐야겠다. 더 들어봐야겠다.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은 눈을 뜨고 계셔요. 다 눈 감으셨어, 지금? 어떤 분이? 자,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쓸데없는 얘기 한다 이런 분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도전해볼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아파지면 안 되잖아요. 신천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건강해지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신천동 전체가 바뀌려면 작게 하나 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 시간이 지났어요. 질문거리는 다음에 제가 또 몇 번 더 오니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